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재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산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비트 연산자라는 것은 이제 정수나 문자 등을 이진수로 변환한 후에 각 자리의 비트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1101이 있고요. 0010이 있으면은 이거 두 개의 수 사이에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거죠. 그러면은 연산의 결과는 요 앞에 거 두 개를 해서 내려오고 두 번째 자리를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해가지고 어떤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즉 각 자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영어로 보통 비트와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6개 정도가 있고요. 비트 논리곱, 논리합, 비트 베타적 논리합, 비트 부정, 그리고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논리곱이나 논리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1일 때 1을 반환을 하고요. 둘 중 하나만 1이면은 1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뒤에다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적 논리합 XOR 같은 경우는 이제 1이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을 나타내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연산을 하게 될 때는 두 개가 다를 때만 당연히 이제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그런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낫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은 0으로 0은 1로 변경하는 연산이 될 거고요. 시프트는 뭐 옮기는 거겠죠.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미는 연산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논리곱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진수를 2진수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은 이렇게 1010으로 2진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7이라는 것은 011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2로 나눠주는 거죠. 이제 몫이 3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로 나눠주면은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로 나눌 수는 없지만 0이 들어가고 1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면은 011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래는 사실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거죠. 7은 10진수로 7은 2진수로 111이다라는 거는 자명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부러 비트와이즈 연산을 위해서 네 자리로 이렇게 맞춰주느라 한번 0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엔드 연산을 이렇게 하면은 왼쪽과 같은 진리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트루스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A랑 B가 0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엔드 연산은 0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1일 때만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0은 0이고 0과 1은 0이고 1과 1만 1이고 그리고 나머지 0과 1은 0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비트와이즈 연산은 0010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바꿀 때는 여기가 2의 1제곱자리죠. 그래서 1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2다.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과 7의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진수로 바꿔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첫 번째, 다섯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방금 2라고 이렇게 보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123과 456을 각각 뭐 이진수로 바꿔야겠습니다. 이진수로 바꿔야겠는데 이제 당장
바꾸기에는 이렇게 나눠봐도 될 것 같아요. 나눠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123 같은 경우는 64보다 크고 128보다 작죠. 128은 2의 7제곱이고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자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에다가 이게 6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2의 5자리, 2의 5제곱자리 64에다가 32를 더하면은 96이 되죠. 즉 한 개의 32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2의 4제곱자리가 될 거고요. 여기도 아마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에다가 16을 더하게 되면은 112가 되고요. 현재 그러면은 11이라는 값이 더 남아있죠. 그래서 8이라는 값이 여기 2의 세제곱자리니까 들어가고요. 그래서 112에다가 8을 더하면은 120까지 현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3만큼을 표현을 하면 되는데 2가 한번 들어가면 되고요. 여긴 0이죠. 2가 한번 들어가면 되고 1이 한번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번거롭게 적을 거였으면은 그냥 123을 2로 나누고 한 7번만 나눴으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구했던 것처럼 이진수로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도 직접 하나씩 바꿀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의미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56도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바꿔보진 않겠고요. 아무튼 123을 이진수로 바꾸고 456을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비트와이즈로 AND 연산을 해줘가지고 각각의 연산을 다시 연산의 결과를 10진수로 바꾸면은 그때의 결과가 아마 7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만화인데요. 16진수로 적혀 있죠. F라는 것은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1111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겠죠. 요 첫 번째 피연선자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000, 다 0입니다. 다 0이니까 이거 두 개를 어차피 엔드 연산 해봤자 둘 다 1인 경우는 없으니까 요거는 모든 값이 다 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똑같이 0이겠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논리합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각 비트에 5와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5와 연산에 대한 진리표는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이 한 개라도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연산의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과 7을 이제 이렇게 5와 연산을 하면요. 1이 하나만 있어도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111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진수로는 이렇게 15라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7의 5와 연산은 다음과 같이 15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산의 결과를 보면은 15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실습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이 아까 32개가 쭈루룩 늘어났었죠. 32개가 아니고 16개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의 0이 있죠. 근데 16개 모든 비트에 대해서 1이 한 개라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연산의 결과가 1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의 10 몇 제곱인 거죠? 2의 16제곱에서 하나를 빼주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65,53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벡터적 논리합. 그래서 이거는 exclusive OR의 약자라고 해가지고 XOR로 분리합니다. 실제 디지털 회로나 어떤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페리티 비트를 만들어낼 때 많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두 값이 다르면 참, 같으면 거짓, 이항 연산을 할 때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다른 연구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아, XOR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트가 두 값이 다르면은 참이래요. 그 말은 1이 홀수에만 있으면은 참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어떤 값을 가질 때 1이 짝수개면은 요 모든 XOR의 결과는 요거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1이 한 개만 있거나 뭐 이렇게 1이 3개가 있어서 홀수일 때에는 이때의 XOR의 결과는 다 1이 됩니다. 즉 1이 개수를 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1이 한 개고 한 개고 두 개고 한 개니까 여기는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 진수를 10진수로 바꿔버리면 13이라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요 연산의 결과를 보시면은 13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유도가 되니까 이것도 5와 연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겠죠. 모든 비트에 대해서 1이 하나씩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비트에서 다 1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6제곱 마이너스 1 해가지고 65,535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면이죠. 어떤 value, 어떤 값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씌우는 마스크에 따라서 이 value 값이 달라진다. 즉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면은 얼굴이 이제 가려지거나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형식으로 보이겠죠.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A라는 변수가 있고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일단 0101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1로 이렇게 마스킹이 되는 부분은 A에 있는 원래 값을 그냥 존중해 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버리면은 여기에 어떤 값이 있든지 간에 여기를 다 0으로 바꿔버리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B라는 값을 마스킹을 할 건데 5와 연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0101로 할 거면은 1로 세팅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5와 연산해서 1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1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쪽을 다 1로 바꾸겠다. 그리고 0으로 적힌 부분은 원래의 값을 존중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 B, C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지금 0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8비트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물론 모두 다 캐릭터형으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1바이트, 즉 8비트로 표현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바이너리로 이렇게 바이너리로 쓸 때는 0B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0000 1111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0F 0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값이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A 값, 마스크 값, A 값, 마스크 값은 상관없습니다만 A와 마스크의 AND 연산, A와 마스크의 OR 연산, 즉 논리곱과 논리합을 구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A라는 변수에 캐피탈 A가 들어가 있죠. 캐피탈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ASCII 테이블, ASCII 코드를 보면은 6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를 이렇게 나눠 버리면은 2로 하면은 32에다 1이 남고 2 그리고 16이죠. 0 28에 0 3 24 0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64에다가 1을 더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1 0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한번 8자리를 맞춰서 써보면은 요거는 65 10진수로 이렇게 바이너리를 표현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마스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A and mask 이렇게 여기로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00001111 해가지고 AND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부분은 모두 다 0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겠고요. 1은 원래의 값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요 AND 연산에서는 0001 이렇게 되어가지고 요 연산의 결과는 10진수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0100 0001을 이제 5와 연산을 할 거예요. 마스크를. 그러면은 이제 하위 1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1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의 값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15가 10진수로 15가 되고요. 1, 2, 3, 4, 5, 6 해가지고 이게 6제곱 해서 이거는 64 더하기 15해서 79라는 10진수의 값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걸 다시 16진수로 그냥 표현을 해버렸네요. 보면은 그래서 111은 F가 되고요. 이거는 4가 되죠. 그래서 4F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A와 마스크의 베타적 논리급을 수행한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B에 이제 마스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65와 97, 즉 대문자 A와 소문자 A 관계가 이제 실제 값이 32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32를 가지고서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 버리면은 네, 여기 마스크를 재정했었죠. 마스크 값이 32로 바뀌었고요. 32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이렇게 대소문자를 변경할 때 이렇게 XOR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논리 합에 대해서 마스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연산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연산자는 말 그대로 not이에요, not. 그래서 두 수에 대한 연산이 아니라 비트 하나의 값을 그냥 반대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1111의 not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0000이 되겠죠.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이렇게 not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의 not은 당연히 01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의 보수를 구할 때에는 원래 그냥 비트를 쭈루룩 반전시키고서 여기다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비트를 그냥 단순히 반전시키는 작업을 1의 보수를 구한다 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것을 이제 2의 보수를 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개념은 우리 C 언어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리회로나 뭐 논리구조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다른 과목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모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부정연산자를 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진수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not 연산을 하면은 1과 0이 이렇게 계속 뒤바뀌면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예제는 아까 이렇게 not을 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은 2의 보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2의 보수는 사실 10진수로 따지면 음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 2, 3, 4, 5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프트 연산자가 남았었네요.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할 때 비트를 왼쪽으로 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캐릭터 A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A가 저장된 공간은 8비트의 공간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8비트를 차지하게 되고요. 실제 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A가 111이라는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프트 연산을 한다는 거는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왼쪽 레프트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미는 거고요. 라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을 밀어버리면은 000 1111 이게 4개가 맞죠? 그리고 0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던 거는 어디론가 튕겨서 나간 다음에 사라졌죠?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또 오른쪽으로 하나 밀 때는 앞에서 0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0000 그리고 111 해서 맨 끝에 있던 1이라는 값이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밀어버리는 역할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연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는 이제 2를 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을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 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1, 0이 되겠죠? 0은 어디론가 튀어나가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다시 우리가 십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1이 되고 이건 2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릿수가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걸 하나 더 밀어볼게요. 그러면은 100이 되겠죠? 요 값은 십진수로는 4가 되고요. 자릿수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 더 밀어보면은 1000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십진수로는 8이 되죠. 즉 왼쪽으로 하나씩 밀 때마다 이렇게 2의 배수처럼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때는 바로 반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있을 때 한번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이 되고 40이 되고 80이 된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건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ight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누기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밀다 보면은 끝에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들을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원래 최상위에 있는 값으로 계속 그대로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호 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캐릭터 A라고 하는 것과 unsigned 캐릭터 A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표현되는 수의 범위가 이제 7자리와 1자리 최상위 비트는 부호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7제곱으로서 실제로 값을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128 마이너스 1까지 해가지고 총 물론 256개를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음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사인드는 앞에도 그냥 부호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0부터 이제 255까지를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자료형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호가 있을 때에는 최상위가 부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을 나타낼 때나 1을 나타낼 때 이 정보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호 비트로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언사인드 캐릭터로 이용했을 때도 항상 양수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맨 앞에 1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앞에 계속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1이라는 값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은 나누기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근데 10을 5로 나누면은 2.5가 되는데 실제 인티저 연산에서는 이거는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2라는 값으로 떨어지고요. 요게 다시 1로 나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 2, 레프트는 right는 나누기 2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r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복문이에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가 5 이하까지 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제 요 중괄호를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근데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을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고 하면서 반복문을 실행해 달라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왼쪽 시프트 연산을 5회 반복해서 출력한다, 이런 것들을 출력하게 하는 건데요. 시프트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곱하기 2를 하는 것과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것이 나누기 2를 계속 하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응용 4-15번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퍼루프, 즉 이제 곧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이걸 배우고서 다시 한번 이 예제를 읽어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칙 연산을 이렇게 다룰 때에는 그래도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괄호로 묶여 있으면은 당연히 괄호를 먼저 하긴 할 텐데, 이렇게 1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곱하기가 먼저 되는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가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시언어에서도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산자, 단한 연산자, 산술 연산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직접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 연산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시프트 연산이랑 이제 모듈류 연산이랑 엔드 연산, 그리고 이제 엔드 연산, 익스클루시브 오화 등등 다양한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연산자 중에서 비트 연산만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는 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그냥 프로그램을 짤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이는 연산이에요. 근데 제가 C 언어 맨 처음에 도입 부분을 말씀드릴 때 C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코드, 즉 펌웨어입니다. 펌웨어를 이렇게 제작할 때 C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때 특히 이 펌웨어라는 것은 사실 어떤 MCU나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트 단위로 어떤 회로를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동작시킬 때 이런 비트와이즈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과목을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루실 때나 혹은 졸업을 위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아두이노와 같이 MCU 아트메가 128개 아트메가 계열의 어떤 MCU가 들어가는 보드를 이제 컨트롤 하실 때 요 비트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장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셔도 충분하지만 나중에 하드웨어를 이렇게 제어하실 때에는 이제 실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를 수도 있지만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